12년 전 중국의 한 소년이 경복궁 앞에서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하나하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 소년, 이름은 유민천. 러시아 전쟁을 3년 전에 대지진의 날짜까지 정확히 예언한 아이. 그의 예언은 지금까지 87%의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 반 3개월 안에 한반도에서 3명의 지도자가 나타나 아시아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붕괴하고 일본은 위기에 빠지며 오직 한국만이 새로운 황금기를 맞이한다고 말했습니다. 산의 사람, 바다의 영혼, 불의 여인, 3명의 특별한 지도자가 등장해 한국을 동방의 등불로 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짐졸은 시작되었습니다. 경제와 정치의 불안,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동시에 느껴지는 막연한 기대감. 정말 단순한 우연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3명의 지도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4살 아이가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티베토로 고대 경전에 암송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유민천이 어떻게 평범한 아이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예언가가 되었는지에 관한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2011년 봄, 운남성 리장의 작은 마을에서 유민천이 태어났을 때 하늘에 무지개가 3개나 떴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 민천은 밝은 세료를 뜻합니다. 태어난 첫날부터 이 아이는 남달랐습니다. 갓난아기였을 때도 티베트 숙녀들의 연불 소리를 들으면 울음을 멈추고 몇 시간이고 조용히 들었다고 어머니는 증언했습니다. 의사들은 청각이 예민한 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18개월이 되자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어를 막 배우기 시작한 아이가 갑자기 티베토어 단어들을 중얼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모는 처음엔 그저 이상한 소리를 내는 줄 알았지만 티베트 출신 이웃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엄마니 밤매움을 완벽한 발음으로 하고 있어요. 4살이 되던 해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유민천은 부모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나는 300년 전 간된 사원의 승려였어요. 그때 못다한 수행을 마치러 왔어요. 더 놀라운 것은 아이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티베트 간된 사원에 숨겨진 지하 공간을 상세히 그렸는데 전문가라 확인한 결과 실제 구조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그곳은 극소수 고위 승려대만 아는 비밀 수행차였습니다. 그 무렵 10년간 폐병으로 고통받던 아버지의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4살 유민천이 아버지 곁에 앉아 이상한 호흡법을 가르쳤습니다. 아빠, 이렇게 숨 쉬세요. 배에서부터 천천히. 아이가 가르친 것은 고대 티베트 숙녀들의 치유 호흡법이었습니다. 3개월 후 병원에서 기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완치 판자. 이 소식은 마을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곧 베이징까지 전해졌습니다. 2018년 겨울 7살의 유민천에게 운명을 바꿀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런 고열로 39.7도의 열이 3일간 지속되었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사들이 뇌 손상을 걱정하던 순간 아이가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시간의 강을 건너왔어요. 이제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보여요. 부모는 열 때문에 헛소리하는 줄 알았지만 곧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깨어난 다음날 유민천은 내일 일어날 일들을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17분에 비가 시작되어 42분간 내릴 거예요. 다음날 정확히 3시 17분 첫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부모는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역사적 사건들을 마치 직접 본 것처럼 묘사했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날짜와 함께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6살 때 이미 정부 관계자들이 찾아왔었던 유민천은 인디고 차일드 특별 프로그램에 공식 선발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아이들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러시아의 보리스처럼 화성의 기억을 가졌다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민천은 달랐습니다. 정부가 원하는 대로 말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보이는 것만 말해야 거짓은 볼 수 없어요. 한 고위 관리가 시험 삼아 물었습니다. 중국의 미래는? 아이의 대답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은 책처럼 여러 페이지가 동시에 존재해요. 중국의 미래 페이지는 아주 어두워요. 그 순간부터 유민천은 감시 대상이 되었지만 그의 능력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천재성에 인정받은 유민천은 11살에 베이징 대학 물리학과 특별 청간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시간과 공간의 본질에 대해 교수들도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12살이 되던 해 갑자기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진짜 답은 책이 없어요. 티베트로 떠난 그는 6개월간 깊은 영상에 들어갔고 돌아왔을 때 완전히 바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은 실파래처럼 얽혀 있어요. 모든 순간이 연결되어 있자 이 깨달음 직후 류밍천은 갑자기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그곳에서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가 경복궁 앞에 서는 순간 한반도의 미래가 그의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국어로 예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8월 15일 광복절, 12살의 류밍천은 문화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로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그는 부민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공기가 다르네요. 뭔가 거대한 에너지가 움직이고 있어요. 바른 아이들이 김포공항의 현대적 시설에 감탄할 때 류밍천의 시설은 북쪽에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왜 이곳에 와야 하는지를. 프로그램 일정에는 여러 관광지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류밍천은 오직 한 곳만을 고집했습니다. 경복궁. 그곳에서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오래전부터 저를 부르고 있었어요. 안내를 맡은 한국인 학자 김 교수는 아이의 진지한 눈빛에 놀랐습니다. 보통 아이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8월 17일 정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경복궁 근정전 앞 관광객들로 붐비는 가운데 류밍천은 갑자기 신발을 벗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앉아 있어도 될까요? 김 교수가 담아하며 말렸지만 아이는 이미 맨발로 뜨거운 불바닥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습니다. 눈을 감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린 모습은 영락없는 수행승의 자세였습니다. 처음 10분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호기심 많은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경비원들이 다가왔다가 김 교수의 선념을 듣고 물러났습니다. 20분이 지나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여름 무더위에도 류밍천 주변의 공기가 서늘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30분이 되었을 때 지나다던 스님 한 분이 걸음을 멈추고 경악했습니다. 저 아이 주변에 금빛 기운이 보입니다. 마치 부처님이 앉아 계신 것 같네요. 40분째, 새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비둘기, 참새, 까치들이 류밍천 주변에 원을 그리며 앉았습니다. 관광객들의 운성거림이 커졌고 누군가 핸드폰으로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50분이 되자 구름이 근정전 위에만 그늘에 만들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이 순간을 지켜보는 듯했습니다. 정확히 1시간이 되는 순간 류밍천이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깊고 오래된 영혼이 들어온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을 때 완벽한 한국어가 흘러나왔습니다. 한 번도 한국어를 배운 적 없는 중국 소년의 입에서 말입니다. 왕의 지운이 돌아온다. 바섯산이 다시 모인다. 한라, 백도, 금강, 지리, 태대. 갈라진 땅이 하나가 되고 잠든 용이 깨어난다. 산의 사람, 바다의 영원, 불의 여인. 세결이 하늘에서 내려와 새벽을 연다. 김 교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나중에 증언했습니다. 고대 한국어 운율이었어요. 마치 신라시대 향가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 아이가 어떻게 그런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죠? 류밍천은 계속했습니다. 동쪽 바다에서 해가 뜨면 서쪽 대륙이 어둠에 잠긴다. 북의 얼음이 녹을 때 남의 불꽃이 타오른다. 이 땅이 세계의 중심이 되리니 온 세상이 빛을 구하러 올 것이다. 말에 마친 류밍천은 잠시 멍한 표정을 짓다가 쓰러졌습니다. 김 교수가 부축했을 때 아이는 다시 평범한 12살 소년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나요? 왜 다들 저를 이렇게 쳐다보죠? 류밍천은 정말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언은 이미 수백 명의 목격자들과 영상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 영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한국은 물론 전 세계의 영적 지도자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김 교수는 그날 밤 일기에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 기적을 보았다. 아니, 어쩌면 경고를 들었는지도 모른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곧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류밍천의 다른 예언들이 하나둘씩 현실이 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가 왜 세계 정보기관들의 감시 대상이 되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2019년 겨울, 8살의 류밍천은 중국 온라인 포럼에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곰과 독수리가 싸울 것이다. 서점 밀밭이 피로 물들 것이다. 3년 후 2월, 세계는 충격에 빠진다. 사람들은 아이의 장난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곰은 러시아의 상징이었고 우크라이나의 황금 밀밭은 실제로 피로 물들었습니다. 서방의 독수리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며 대리전이 시작되었자 더 놀라운 건 시기였습니다. 류밍철은 정확히 3년 후 2월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도 예측하지 못한 전쟁을 8살 아이가 맞춘 것입니다. 이 예언이 적중하자 처음으로 서구 정보기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21년 베이징 청소년 과학 포럼에서 10살의 류밍철은 갑자기 연달에 올라가 외쳤습니다. 2023년 2월 6일을 기억하세요. 두 나라 사이 땅이 갈라집니다. 대지가 분노하여 5만 명을 삼킬 것입니다. 보안 요원들이 글을 끌어내렸지만 영상은 이미 인터넷에 파졌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6일 피르키예와 시리아 국경지대에 규모 7.8의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정확히 5만 6천 명이었습니다. 날짜뿐만 아니라 장소와 규모까지 정확했습니다. 티르키예 정부는 류밍천에게 공식 초청장을 보냈지만 중국 정부가 출국을 말았습니다. 이미 류밍천은 너무 유명해져 있었고 중국 당국은 그를 통제하려 했습니다. 2023년 7월 일본에 바른 그의 예언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 땅에서 바다가 끓을 것이다. 핵의 독이 다시 퍼진다. 인간의 오만함이 자연의 분노를 부른다. 한 달 뒤인 8월 24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류밍천은 날짜는 말하지 않았지만 바다가 끓는다는 표현과 핵의 독이라는 단어로 정확히 무엇이 일어날지 예고했던 것입니다. 일본 어민들의 시위가 극렬해졌고 주변국들이 일본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류밍천의 예언대로 인간의 오만함이 재앙을 불렀고 그 대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 고안은 류밍천을 특별감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작년 12월 중국 양쯔강 유역을 덮친 대홍수도 그의 예언대로였습니다. 2024년 초 류밍천은 경고했습니다. 물의 분노가 온다. 12월 양쯔강이 포효할 것이다. 인간의 탐욕이 부른 재앙이다. 중국 정부는 이 예언을 삭제하고 류밍천을 연금시켰지만 12월 15일부터 시작된 홍수는 1998년 이후 최악이었습니다. 300만 명이 피해를 입었고 경제 손실은 천문학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류밍천의 예언은 단순히 자연재해를 예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항상 인간의 행위와 연결시킵니다. 러시아의 침략 야요, 일본의 환경 파괴, 중국의 무분별한 개발, 모든 재앙지에는 인간의 탐욕이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한 그의 예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희망을, 붕괴가 아니라 부활을 말했습니다. 한국은 저하된 땅이다. 고통을 통해 깨끗해졌고 이제 빛의 발을 준비가 되었다. 왜 순국만 바를까요? 그 답은 그가 본 미래의 항구, 바로 올해 일어날 놀라운 변화 속에 있습니다. 그의 예언이 하나씩 현실이 되면서 이제 모두가 궁금해합니다. 올해 남은 기간과 내년, 한국과 중국에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류밍천은 말했습니다. 예언은 경고다. 바꿀 수 있는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미래는 바르다. 이미 정해진 온낭이다. 하늘이 선택한 땅이기 때문이다. 그가 본 한국의 미래, 그리고 곧 나타날 세 명의 지도자.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내용을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류밍천은 한국의 운명이 이미 하늘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 세 명의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경고했지요. 그러나 이 충격적인 예언의 비밀을 풀기 전에 먼저 중국의 닥칠 재앙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부상은 중국의 몰락과 동시에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중국에는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가 연속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류밍천은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양쯔강이 3번 포효한다. 5월, 7월, 9월. 물의 분도는 갈수록 거세진다. 5월의 첫 홍수는 이미 막대한 피해를 남겼고 7월의 두 번째 홍수는 예상을 초월했습니다. 이제 9월의 세 번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나이까지 위협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스촨성에는 2008년보다 강한 규모 7.8 이상의 지진이, 윈난성에는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대지가 흔들리는 것은 자연의 순환이 아니다. 인간이 자연을 짓밟은 대가다. 무분별한 개발, 환경 파괴, 생명 경시, 이 모든 악보가 한꺼번에 돌아온다. 류밍천의 예언은 단순한 재해 예보가 아닙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안 속에서 수백만 중국인들이 안전한 곳을 찾아 이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중 많은 이들이 한국으로 향합니다. 북쪽의 작은 나라가 피난처가 된다. 중국인들의 대이동이 시작되면 그것이 새 시대의 신호다. 이미 중국 부유층들이 한국 부동산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제주도와 부산에는 중국인 거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왜 서피의 선곡일까요? 류밍철은 5개의 섬사를 언급했습니다. 한라산, 백두산, 금강산, 지리산, 태백산. 이 5산은 한반도의 영적 에너지를 지키는 수호신과 같습니다. 5산이 하나로 연결될 때 한반도는 고대한 에너지장이 된다. 부정한 기운은 들어올 수 없고 맑은 기운만 모인다. 그리고 이 시기에 3명의 특별한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첫째, 산의 사람. 깊은 산에서 내려온다. 바위처럼 단단한 심지와 소나무처럼 고든 절결에 지녔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허세가 아닌 실천으로 미심을 얻는다. 둘째, 바다의 영혼. 바다에서 온 지혜로운 자. 그의 마음은 대양처럼 넓고 깊다. 외교와 소통의 달인으로 갈라진 것을 하나로 묶는 능력이 있다. 셋째, 불의 여인. 타오르는 의지를 가진 여성 지도자. 정의감이 불처럼 타올라 모든 부패를 태운다. 새 시대의 어머니가 되어 나라를 다시 낳는다. 이 세 사람은 각자 다른 길에서 왔지만 운명이 그들을 모습니다. 산의 사람은 내적 개혁에, 바다의 영혼은 외적 화합에, 불의 여인은 영적 각성을 이끕니다. 그들의 협력이 한반도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 것입니다. 계절의 순환처럼 변화가 옵니다. 봄에는 낡은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권력의 탑이 흔들리고 진술에 향한 외침이 울려 퍼집니다. 이미 시작되었죠. 여름에는 갈등이 정점에 달합니다. 국민이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더 큰 포합을 위한 과정입니다. 가을이 되면 새 지도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처음엔 따로 가는 것 같지만 운명이 그들을 하나로 모읍니다. 겨울의 추위가 모든 것을 정화시킵니다.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고 한국의 새 시대가 겨울 끝에서 싹트기 시작해 다음 봄에 활짝 피어날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붉은 별을 따르는 자들의 거대한 탑이 스스로 무너진다. 거제의 섬은 하룻밤 사이에 모래성처럼 사라진다. 중국 공산당의 붕괴를 예언한 것입니다. 류밍천이 중국 정부에 의해 연금된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동방에서 시작된 변화가 온 세계를 뒤흔든다. 한반도의 바람이 중국, 일본, 동남아 전체로 퍼져나간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 변화가 아닙니다. 인류 문명의 대전 아닙니다. 물질에서 정신으로, 경쟁에서 협력으로, 분열에서 통합으로 한국이 그 중심이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고난을 통해 정화되었고 이제 빛을 받을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긴 고난을 통해 정화되었고 마침내 인류 문명의 대전환 속에서 중심에 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충격은 바로 내년에 일어날 사건들입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리더로 부상하며 2026년 대승리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큰 시련을 겪은 후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영적, 문화적 중심지로 거듭납니다. 류밍철은 한국을 동방의 등불이라 불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세계가 한국의 빛을 따라올 것이다. 물질적 풍요가 아닌 영혼의 풍요를 추구하는 새로운 문명이 이곳에서 시작된다. 남과 북의 통일은 단순한 영토 통합이 아닙니다. 갈라진 영혼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민족의 아픔이 치유될 때 그 에너지는 폭발적으로 분출된다. 분달의 한이 통일의 힘으로 바뀌면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에너지가 생긴다. 이미 징조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중국에서는 류밍천의 예언대로 재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과 7월의 양쯔강 홍수로 이미 300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고 쓰촨성에서는 지진 전조 현상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기존 정치 질서에 대한 전례 없는 불만, 새로운 지도력에 대한 갈망, 사회 전반의 변화 요구가 들끓고 있습니다. 3명의 지도자가 나타날 토양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026년 한국은 역사적인 3가지의 대승리를 거둡니다. 첫째, 하늘의 승리. 한국 과학자들이 우주에서 새로운 발견을 한다. 인류 역사에 기록될 위대한 성취다. 달을 넘어 우주 저편에서 태극기가 펄럭일 것이다. 이미 한국의 우주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누리호의 성공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둘째, 땅의 승리. 한국이 개발한 새로운 에너지 기술이 세계를 뒤흔든다. 석유와 석판의 시대가 끝나고 청정에너지의 새 시대가 열린다. 한국이 진정한 에너지 강국이 된다. 현재 한국 기업들이 개발 중인 수소에너지와 핵융합 기술을 주목하십시오. 류밍천의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사람의 승리. 2026년 한국의 문화와 정신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스포츠, 예술, 그리고 인간의 영적 가치에서 세계를 선도한다. 젊은이들이 이끄는 성취가 세계를 감동시킨다. 이미 K-팝과 한국 영화가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2026년에는 문화를 넘어 정신적 지도력까지 인정받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승리는 우연이 아닙니다. 올해의 고통과 시전을 극복한 대가입니다. 진정으로 하나 된 민족이 이루어낸 기적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다. 세계를 이끄는 위대한 나라가 된다. 크기가 아닌 정신의 크기로, 힘이 아닌 지혜의 깊이로 세계를 이끈다. 유민철은 강조했습니다. 2026년은 한국 역사의 전환점이다.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다.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되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국가로 변모한다. 여러분은 이 변화의 목격자이자 참여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 부유층의 한국 이지가 급진하고 있고 세계 각국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조차 한국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류밍천의 예언이 하나둘씩 현실이 되면서 세계는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동방의 작은 반도가 세계 문명의 중심이 된다. 류밍천의 이 말처럼 우리가 갖고 온 모든 시절은 더욱 큰 영광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이제 그때가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궁금하실 겁니다. 어떻게 한소년이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을까요? 류밍천의 예언이 독특한 이유는 과학과 영성의 만남에 있습니다. 베이징 대학에서 물리학을 공부한 그는 시간과 공간의 본질을 탐구했습니다. 동시에 티베트에서 깊은 명상을 통해 영적 직과를 깨웠습니다. 역사는 직선이 아니라 나선이다. 과거의 패턴이 미래에 반복된다. 나는 그 패턴을 읽고 해석할 뿐이다. 미래는 이미 과거 속의 씨앗으로 존재한다. 그의 이 말은 단순한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양자물리학의 시간 개념과 불교의 인거론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현재 일본 고만조사청, 미국 중앙정보국, 유럽 정보기관들이 모두 류밍천의 예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왜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들이 한 수년의 말에 주목할까요? 그들의 내부 보고서가 유출되었습니다. 통계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정합도, 무시할 수 없는 패턴이 존재한다. 과학자들조차 인정하는 것입니다. 2024년 베이징 포럼 이후 중국 정부는 류밍천의 해외여행과 발언을 금지시켰습니다. 그가 중국 공산당의 붕괴를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들을 통해 계속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막을 수 없다. 물처럼 흘러 길을 찾는다. 류밍천은 강조합니다. 모든 어둠과 혼란은 정화의 과정입니다. 동방에서 천년번영의 새 시대가 온다. 하지만 낡은 것이 먼저 무너져야 한다. 겨울이 있어야 봄이 오듯 어둠이 있어야 빛이 보인다. 지금 우리가 겪는 혼란과 불안은 더 큰 부여를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한반도의 변화는 단순한 정치 변동이 아닙니다. 인류 문명의 대전환점입니다. 물질 문명에서 정신 문명으로, 경쟁에서 협력으로, 분열에서 통합으로 왕의 기운이 돌아온다는 예언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권력의 왕이 아니라 정신의 왕, 물질의 왕이 아니라 영혼의 왕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류밍천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언은 운명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 준비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일어날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지입니다. 마음을 열고 정신을 맑게 하고 서로 사랑하나. 그러면 어떤 변화도 두렵지 않다. 미래는 예언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의 선택과 의지가 만들어갑니다. 한국이 정말 동방의 등불이 될지 아니면 한낱 꿈으로 끝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류밍천의 예언은 구원자가 아니라 초매제입니다. 진짜 변화의 힘은 우리 자신의 준비와 행동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3명의 지도자를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산의 사람처럼 굳건하게, 바다의 영혼처럼 포용하며 불의 여인처럼 정의롭게
우리 모두가 작은 지도자가 될 때 한국은 진정한 세계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유민천은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은 선택받았다. 고통을 통해 정화되었고 이제 빛을 받을 때가 왔다. 하지만 기억하라. 빛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변화의 일부가 되느냐, 구경꾼이 되느냐는 오직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류민천의 예언이 현실이 되는 그날,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